세월의 자국 1장 강가의 고백. 강원도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거치는 강가를 정해주는 오늘도 혼자 걷고 있었다. 72의 나이,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우체국 직원으로 35년을 일했던 그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발밑에 자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강물이 흐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혜준의 마음속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다. 5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준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준은 고개를 돌렸다. 윤말순이었다. 69의 말순은 혜준보다 3살 어렸지만 살아온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3자식을 키워냈다. 장터에서 과일을 팔며 억척스럽게 살아왔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며 조용히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말순 씨도 산책 나오셨어요? 손주놈이 학교 가는 걸 배웅하고 나왔지 뭐예요. 요즘 혜준 씨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걱정됐어요. 혜준은 쓴웃음을 지었다. 말순은 늘 그랬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귀신 같았다. 혜준과 말순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말순이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 혜준이 묵묵히 곁을 지켜줬고 혜준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말순이 그의 밥상을 챙겨줬다. 요즘 마을에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잖아요. 오래전 실종 사건 말이에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사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건. 50년 전 마을의 젊은 여성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혜준 씨가 뭘 알고 있나요? 말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날 나는 우편물을 배달하러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병태 씨가 그분이 김순희 씨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멀리서였지만 분명했어요. 여자는 저항하고 있었고 고 씨는 억지로 그녀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말순은 숨을 죽였다. 고병태. 마을의 원로이자 존경받는 인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마을을 위해 헌신했다는 사람. 그걸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어요. 고 씨는 마을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냥 우체부에 불과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밤마다 꿈을 꿔요. 김순희 씨가 나를 향해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꿈을요. 혜준 씨, 인생은 끝까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에 솔직하면 되는 거예요. 말순의 말은 따뜻했지만 혜준의 눈빛은 쉽게 편안해지지 않았다. 의장. 젊은 기록자. 그날 오후 마을 카페에서 혜준과 말순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실례지만 두 분 대화를 듣게 됐는데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저는 장우석이라고 합니다. 독립영화감독이고요. 이 마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내려왔어요. 어르신들의 기억이야말로 역사의 기록이거든요. 묻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석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10여 년간 독립영화를 만들며 역사의 그늘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찾아다녔다. 말순은 우석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젊은 사람이 이런 시골 마을까지 내려와서 늙은이들 이야기를 듣겠다는 게 기특하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진실은 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관련된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진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우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할아버지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평생 입을 다물고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때부터 우석은 살아있는 증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침묵이 가장 큰 죄라고. 진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보다 더 나쁜 거라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묵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말. 그렇다면 나는 50년 동안 공범이었던 것인가? 3장. 기억의 재구성. 이틀 뒤 우석은 혜준과 말순을 다시 만났다. 말순의 작은 집 마당, 오래된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이 촬영 장소였다.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혜준은 카메라를 응시했다. 말순이 옆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1975년 6월 어느 날이었어요. 나는 당시 22이었고 산 너머 마을까지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산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그쪽으로 가봤더니 고병태 씨가 김순희 씨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숨었어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그냥 지켜봤어요. 겁이 났거든요.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경찰서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칠 뒤 김순희 씨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나도 조사를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병태 씨는 경찰 앞에서 태연하게 알리바이를 댔고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 말하지 못하셨어요? 고 씨의 눈빛이 무서웠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죠. 나는 겁쟁이였어요. 22의 어린 겁쟁이. 촬영이 끝난 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장. 진실의 무게. 고병태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이태 전에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어서 자연사했죠. 마을에서는 대대적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겠네요. 하지만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겨야 합니다. 김순희 씨의 가족들은 아직 살아계시나요? 딸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르신, 이 영상을 공개해도 될까요? 혜주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것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될 것이었다. 혜준 씨, 이제는 후회 말고 당신 마음의 짐부터 내려놓아야 해요. 김순희 씨의 딸은 50년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개하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5장. 마을의 반응. 일주일 뒤 마을 회관에는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우석이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연다고 공지했기 때문이었다. 영상이 시작되고 혜준의 증언이 흘러나왔다. 회관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고 선생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여기저기서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앞으로 걸어갔다. 저는 정혜준입니다. 50년 전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죄였습니다. 고병태 씨는 마을의 어른이셨고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분의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회관은 조용해졌다.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고백이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마을에 연로한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났다. 나도 그때를 기억하오. 김순희 씨가 사라지던 날 고 씨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또 다른 주민이 말을 이었다. 저도 그때 이상한 걸 봤어요.
고 씨가 밤중에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는데 뭔가를 묻는 것 같았어요. 하나둘 증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50년 동안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뒀던 의심들이 터져나왔다. 6장. 늦은 화해. 한 달이 지났다. 우석은 김순희의 딸을 찾아냈고 그녀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녀는 혜준을 만났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50년 동안 몰랐어요.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나신 줄만 알았어요. 평생 원망하며 살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혜주는 그녀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50년 전에 말했어야 했습니다. 제 침묵이 당신의 고통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혜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머니의 마지막 사진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이 미소는 진짜였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어요. 말순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두 여인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여 회의를 했다. 고병태의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투표 결과 동상 철거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김순희를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고병태의 가족들은 마을을 떠났다. 떠나기 전날 고병태의 큰아들이 혜준을 찾아왔다. 정씨,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소. 하지만 당신도 괴로웠을 거라는 건 인정하겠소. 우리 가족은 이 사실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겁니다. 혜준도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 침묵의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 겁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입니다. 7장. 마음의 안식.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다. 혜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강가를 걸었다. 말순이 여전히 그의 곁을 지켰다. 혜준 씨, 얼굴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5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으니 이렇게 가벼운 거였어요. 강가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김순희를 기억하기 위한 비서.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만든 것이었다. 김순희 1948-1975. 부당하게 빼앗긴 삶을 기억합니다. 혜주는 비석 앞에 꽃을 놓았다. 매일 아침 그는 이곳에 들러 묵념을 올렸다. 우석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고 김순희의 딸은 시사회에 참석해 말했다. 정해준 어르신의 용기 덕분에 저는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봄이 왔다. 강가의 추모비 주변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혜준과 말수는 우석과 함께 그곳에 앉아 있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젊었을 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고 늙어서야 용기를 냈으니까요. 그래도 했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하는 게 낫죠. 우석이 카메라를 들어 두 사람을 찍었다. 노을 아래 앉아 있는 두 노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어르신들, 후회는 없으세요? 혜준이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있어요. 왜 진작 말하지 못했는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빛이 있었다. 진실의 빛, 용기의 빛, 그리고 화해의 빛이.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세월처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떤 것들은 남았다. 진실, 용기, 그리고 사랑. 혜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말순 씨, 저 별 좀 보세요. 참 아름답죠?
그러게요. 늘 있었는데 이제야 보이네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별을 바라봤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갔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남겨둔 것이 있었다. 스스로를 용서할 기회, 진실을 말할 용기, 그리고 평온을 찾을 가능성. 혜주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로소 평온을 찾았다. 그날 밤 혜주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다. 김순이가 나타나 손을 흔들며 웃는 꿈을 꿨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혜주는 다시 강가로 나갔다. 오늘도 말순이 그의 곁을 걸었다. 혜준 씨,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살아야죠.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솔직하게. 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50년 만에 찾은 진짜 미소.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젊은이의 미소처럼 밝았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삶은 오늘도 계속됐다. 혜준에게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게. 그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세월의 자국은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 자국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는 있다. 혜준은 그것을 증명했다. 강가를 걷는 혜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그 그림자 안에 더 이상 죄책감은 없었다. 오직 평온만이 있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남겨뒀다.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늦었지만 해냈다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제 정말 자유롭다고.